한동훈 대표가 틀린 말 했습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헌법과 형법에 보면은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니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여가지고 군병력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비상계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12월 3일 날 그날 그렇게 평온했던 날이에요. 근데 그때 군병력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질서가 더 혼란해졌다는 것이고, 형법만 보더라도 헌법기관을 권능을 마비시키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에 총을 든 군인이 창문 깨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끌어내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중앙선관위 가지고 야간 당직자 5명을 핸드폰을 뺏고 행동을 제한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명백한 헌법과 형법에 있어서 내란죄인데 이거 국민의힘 의원도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도 왜 한동훈 대표 몰아내려고 하고 저렇게 싸우는 걸까요? 의총장에 나가서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숙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비난하고 큰 소리치고 탄핵에 찬성을 안 한 분들이 탄핵에 찬성했던 분을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분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뭐 자기 양심에 따라 소신껏 표기를 하는 거는 법으로는 이게 나무랄 수는 없는데 당론을 어긴 거는 분명하잖아요. 오히려 저는 당론을 어긴 게 이게 문제가 되고 오히려 이것도 이게 징계 사유도 이게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해석입니다. 본인이 중진이에요. 근데 원래 친 노무현 쪽에 있다가 보수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몇 선을 더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보수의 단물을 빼서 중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일 때 당론을 어기고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는 이게 저는 본인 정치부터 이게 되돌아봐야지. 오죽하면 이게 그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이 오죽하면 이게 탄핵 찬성 의원들을 이렇게 비판하겠습니까? 이게... 저는 우리 총리가 이런 차원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대표로서의 의견을 내는 전남 한동훈 대표님이 더 이상 당대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했다고 지정자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책임질 사람은 지도부입니다. 우리가 대장이 책임지지 지도자가 책임지는 건 없지 않습니다. 아까 당대표 상태 촉구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당대표에게 끝까지 분신하는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야겠습니까? 분신이죠. 저런 거 갖다 분당 그런 식의 윤석열은 지금 되게 찌른 거야.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친윤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를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자 한 전 대표 비상계엄을 제가 한 게 아니다라고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성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고성이 오가면서 일부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물병을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탄핵 그 투표에서 찬성, 기권, 무효표를 던진 23인을 색출하는 것에는 반대를 하면서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퇴 압박을 이어갔고요. 한 전 대표가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고수하자 지금 녹취의 마지막 부분에서 들으신 것처럼 욕설이 오가기도 했고 또 한 의원이 저런 X를 이 법무부 장관을 시킨 윤석열은 자기 자신의 눈을 스스로 찌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아수라장이었다. 저희가 전한 소식보다 굉장히 아수라장이었고 이 친윤과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가 떠났지만 봉합이 될까? 이 내용만 듣고 봉합이 될까 하는 걱정까지 드는데 소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한 전 대표 보고 놀 XX라는 뭐 욕설까지 했어요. 뭐 아마 이제 서로 흥분하다 보니까 저런 게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요. 이게 비공개 의총이죠. 네. 이거를 이거 녹음을 해가지고 언론사에 제보한 이 사람부터 이게 색출해야 된다 봐요. 네. 색출해야 된다. 예. 아주 이게 부적절하다 봐요. 비공개 의총을 다 이게 녹음해서 저 원래 녹음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지만 이거는 이게 의원으로 자격도 없다 봐요. 사실 뭐 거의 전례가 없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동료 의원들끼리 이게 무슨 말을 마음껏 하게 비공개 의총이잖아요. 이걸 이게 뭐 언론사에 제보했다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이거부터 이게 색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그때 뭐
흥분된 거는 이게 감정이 워낙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이게 감정이 폭발한 거 그런 게 좀 자제 못한 의원들도 이게 좀 자제 문제가 있지만 이건 어느 쪽에서 그러면 유출했다고 봐야 됩니까? 뭐 그거는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알지 네.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이게 다만 색출해서 이런 거는 이게 해당 행위입니다. 그렇잖아. 비공개의 총을 몰래 녹음해서 이게 제보한다. 이거는 이게 저는 해당 행위로 봐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나갔던 자료 화면은 해당 영상은 아니고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렸다는 내용까지 참고를 한번 말씀드리고, 자, 강성필 대변인, 뭐 상대 당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심각하다. 뭐 현재는 권성동 사령탑으로 일단은 임시 사령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봉합이 쉽지 않겠다. 생각보다 좀 내용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상황이고 여당은 당대표를 탄핵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면 비공개든 공개든 간에 당직자들이 녹음합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속기와 녹음을 동시에 하는 것이고 물론 이건 비공개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최근의 현상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든 다 공개합니다. 전화든 대화든 다 공개하고 뭐 문자도 다 공개하고 분리하면, 그리고 또 잘못했으면 물러나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더 잘해볼게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요즘의 국민의힘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저러한 논란들이 있다는 자체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틀린 말 했습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헌법과 형법에 보면은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니,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여가지고 군병력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비상계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12월 3일 날 그날 그렇게 평온했던 날이에요. 근데 그때 군 병력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질서가 더 혼란해졌다는 것이고, 형법만 보더라도 헌법 기관을 권능을 마비시키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에 총을 든 군인이 창문 깨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끌어내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가지고 야간 당직자 5명을 핸드폰을 뺏고 행동을 제한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명백한 헌법과 형법에 있어서 내란죄인데 이거 국민의힘 의원도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도 왜 한동훈 대표 몰아내려고 하고 저렇게 싸우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이게 역사의 오점으로 남기 때문에 일단은 자진 사퇴를 시켜가지고 시간이 좀 흐르면은 그때 무슨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밀려서 자진 사퇴했다, 다수당형 횡포였다라고 물타기 하려고 같은데, 저는 저러한 모습들을 국민들과 당원들이 계속 지켜보게 되면 국민의힘은 정말 보수 정당으로서 미래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의총장에 나가서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숙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예.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비난하고 큰 소리치고, 탄핵에 찬성을 안 한 분들이 탄핵에 찬성했던 분을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분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최종욱 변호사님, 일단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가하고 있다는 상황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친윤계 입장에서는 이 탄핵 가결표, 찬성표를 던진 입장, 그리고 찬성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지금 저는 조경태 의원이 정치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조경태 의원이 본인이 이게 지금 당론이 뭐죠? 당론이 이제 이거 탄핵 반대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뭐 자기 양심에 따라 소신껏 표결하는 거는 법으로는 이게 나무랄 수는 없는데 당론을 어긴 거는 분명하잖아요. 오히려 저는 당론을 어긴 게 이게 문제가 되고, 오히려 이것도 이게 징계 사유도 이게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해석입니다. 본인이 중진이에요. 근데 원래 친 노무현 쪽에 있다가 보수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몇 선을 더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보수의 단물을 빼서 중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일 때 당론을 어기고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는, 이게 저는 본인 정치부터 이게 되돌아봐야지. 오죽하면 이게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이 오죽하면 이게 탄핵 찬성 의원들을 이렇게 비판하겠습니까? 이게 보수의 일반적 여론이에요. 네. 그리고 녹취 속 내용 하나 더 보자면 이 친윤계 의원으로 보입니다. 이 저런 X를 갖다가 법무장관 시킨 윤석열은 제 눈치가 찌른 거야. 이런 내용까지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이 나오는데, 강성필 대변인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 저는 먼저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 처벌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본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도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소추위원이었어요. 그리고 아니 위법한 당론이고 잘못된 당론이면 당연히 반대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우리 공무원들도 상사로부터 위법한 지시 받으면은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면 제대로 잘못된 당론에 대해서 아예 소신껏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 국회의원 그럴 때 국회의원 하라고 시켜준 것이지 뭐 당론이 정해지면 그대로 로봇처럼 따라하라고 시켜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속죄하고 새롭게 개혁보수로 거듭나야 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런 자중질환으로 어떤 대통령 감싸기에 나서는 걸 보니까 너무 걱정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면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죠. 현재 개혁신당 의원인데 나 쫓아낼 때는 그래도 의총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 중진들이 있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사람 없어요. 본인이 나갔지. 아 본인이 나갔습니까? 누가 쫓아냈어요? 물론 그 앞에 징계위원회에서 네. 징계는 있었죠. 근데 그 쫓아낸 건 아니잖아요. 선거 때 당 만들어 나갔고요. 뭐 한동훈 대표도 이제 이거 마찬가지죠. 지금 최고위가 본인이 임명했던 장동혁 수석 최고, 그다음에 러닝메이트 했던 진종호 이런 분들이 다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뭐 상의 없었다는 게 현재까지 예.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친한동훈계 의원들까지 다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자동으로 당원회에서 와야 된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를 누가 어떻게 쫓아내요? 당원회에서 와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대표적인 내려온 거죠. 근데 본인은 쫓겨났다는 표현을 했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장동혁 최고하고요. 진종호 최고는 본인의 러닝메이트잖아요. 오죽하면 본인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을 같이 된 이분들까지 사퇴해버렸잖아요. 따라서 이제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장동혁 최고나 진종호가 배신자처럼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그만큼 최고위원 만들어준데 나를 배신해? 생각이 들지만 본인이 대통령을 배신한 것도 한번 또 생각해봐야죠. 네. 어쨌든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 밝혔던 일부 초재선 의원들 뭐 소장파라고도 하죠. 이들에 대한 굉장히 압박도 굉장히 상당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윤지원 기자. 네, 탄핵 찬성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마주치면 악수를 거부하는 일은 물론이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가까이 와서 배신자라고 속삭이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같은 당 의원인데. 전해집니다. 또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압박 때문에 이 쇄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심지어는 탄핵 찬성파뿐 아니라 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좀 이런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강성필 대변인. 네. 일단은 국회에 굉장히 뭐 보좌관 생활도 오래 했고 당적을 오래 하고 계실 텐데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 내에서. 아니 사실 그 어느 정당이나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고조되는 건 봤는데 그렇겠죠. 예. 이것은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지금 같이 손을 맞잡고 어깨동무하고 국민 앞에 속고 대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길 가고 있는 다른 어떤 의원에게 귓속으로 이렇게 배신자라고 속삭인다는 거는 정말 이건 그냥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이 정도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분당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오. 이미 심리적인 분당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다만 친한계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아직 여력이 없는 것 같아서 아직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모습 국민들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자중질환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